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가 싸운 적 있으신가요? 내 맘은 그렇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화를 내거나 오해를 산 적도 있으시죠? 자칫 잘못된 대화로 관계가 손절되기도 합니다. 이는 비단 친구 사이뿐만 아니라 가족 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꼭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고자 할 때에는 마음속으로 다음과 같은 5가지를 유념해야 합니다. 충고에 대한 5가지 철칙. 아무리 내 앞날만 걱정하기에도 바쁜 세상이고 애초에 남의 일에 참견하는 일을 즐기지 않는 성격이라고 할지라도 가끔은 누군가에게 충고의 말을 건네야만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오늘이 나의 과거와 무척 닮아 있을 때가 그렇고 진심으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랄 때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충고는 의외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는 순수한 의도로 건넨 충고라고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에겐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혀 충고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충고의 말을 건네고자 할 때에는 급하게 날뛰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라앉히고 다음에 5가지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때를 가려야 한다. 충고에도 좋을 만한 때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그때가 알맞지 않다고 판단될 땐 말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건네는 충고는 충고가 아니라 자의식의 해소에 가깝습니다. 약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에게나 약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낭비에 그치거나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진실해야 한다. 충고를 할 땐 늘 진심을 품고 거짓되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상대방을 위한다는 이유로 일부러 더 모난 소리를 하는 것도 반대로 상대방을 변호하려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실을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상대방을 위하는 건강한 충고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말투에 유념해야 한다. 충고를 할 땐 늘 부드러운 말씨로 이야기하고 거친 말투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말이란 때로는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건네는 선물과 같기에 본질만큼이나 그를 포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의 충고라고 할지라도 그를 포장하는 어휘가 저급하면 상대방은 그것을 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넷째, 필요한 말만 건넨다. 지금 상대방에게 의미 있게 다가가는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무의미한 것들은 언급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의미한 일은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이 됩니다. 그러니 정말로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충고라면 필요한 내용만 이야기하는 게 나를 위해서나 상대방을 위해서나 좋습니다. 다섯째, 인자함을 유지한다. 어떤 종류의 충고를 건네든 인자한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절대 성난 마음으로는 말하지 않습니다. 인자한 마음에서는 말하고자 하는 것 외에도 더 좋은 것들이 태어날 수 있지만 성난 마음에서는 말하고자 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들이 태어나 충고가 더는 충고가 아니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말을 꺼내놓기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목표로 했던 대화가 있다면 그 대화가 끝까지 원했던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충고도 그렇습니다. 나의 입을 떠난 충고가 상대방의 가슴에 가서 닿는 순간까지도 건강한 충고로 있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그때와 방식을 신경 써야 합니다.
바로 이런 고민들이 당신을 배울 점이 많은 어른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남의 과실에 대해서 말하기 좋아하지만 자신의 과실은 길을 쓰고 감추려 합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과 타인이 잘못한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강한 에너지를 쓸까요? 대부분은 타인이 잘못한 것에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실수와 결점을 감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결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자신의 우월감을 확보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타인의 실수나 잘못을 부각시키면서 상대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높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방어 기제입니다. 자신의 취약성을 감추고 자아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타인의 잘못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일종의 연대감을 형성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집단 내에서 한 사람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비판한다고 가정해보면 그 과정에서 비판하는 사람들끼리 일종의 연대감을 형성하거나 사회적 지위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본능적인 거라고는 하지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개선하기보다는 타인의 오류에 집중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지만 멀리 보면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막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아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실수나 결함을 인정하는 것은 자아에 대한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고 실수했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자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변명을 찾거나 잘못을 외부 요인으로 돌리고 타인의 실수에만 관심을 둔다면 나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집니다. 영원히 문제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개방하고 취약점을 인정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용기가 필요한 일은 보상이 따릅니다. 그 보상은 더 건강하고 더 성숙한 나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과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나의 과실에 집중하세요. 이것은 나이와 세대에 상관없는 것이며 본인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겉모습이 그럴듯하다고 해서 다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 뜻이 청정하고 정직해야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외형적 요소로 첫인상을 빠르게 판단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외형적인 모습에 크게 의존합니다. 많은 미디어와 대중문화는 외모, 성공, 물질 등 외형적 지표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접하는 것이 그런 거다 보니 종종 사람들의 성공과 가치 판단은 외형적인 것에 상당히 치우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점점 더 단순하게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안 그래도 세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고민까지 왕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모든 해답을 빠르고 간단하게 얻길 원합니다. 그런 이치에 어울리는 것은 외형입니다. 쉽게 보이고 쉽게 느낄 수 있으며 즉각적인 평가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간단한 해답을 원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는 현대인에게 마음이란 느리고 복잡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한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판단하는 데에는 외형적인 요소가 가장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외형적인 모습으로 알 수 있는 그 사람의 품성, 마음의 크기, 본질적인 의도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품성, 온화함, 자비, 건강한 본질 이런 것들은 다 마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외형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어떤 한 사람을 이미 좋은 사람이라고 판단 내리면 정작 중요한 마음을 잘 들여다보지 못하게 됩니다. 겉모습에 속게 됩니다. 외형과 본질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말끔하고 멋있는 사람일지라도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면 좋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척하지만 그 의도가 청정한 것이 아니라 불순한 마음이 섞여 있다면 그 역시 옳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 어떤 왕이 말을 무척 잘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백성들을 현혹시키고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을 것입니다. 왕의 모든 말과 행동은 마치 백성을 위해서 희생하는 듯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모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말은 좀 어눌하고 표현이 어색한 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왕은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혹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백성 걱정에 잠을 설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왕의 겉모습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으나 마음이 깨끗하니 결국 백성을 위한 일을 할 것입니다.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고자 할 때에는 마음속으로 다음과 같은 5가지를 유념해야 합니다. 충고에 대한 5가지 철칙. 아무리 내 앞날만 걱정하기에도 바쁜 세상이고 애초에 남의 일에 참견하는 일을 즐기지 않는 성격이라고 할지라도 가끔은 누군가에게 충고의 말을 건네야만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오늘이 나의 과거와 무척 닮아 있을 때가 그렇고 진심으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랄 때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충고는 의외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는 순수한 의도로 건넨 충고라고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에겐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혀 충고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충고의 말을 건네고자 할 때에는 급하게 날뛰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라앉히고 다음에 5가지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때를 가려야 한다. 충고에도 좋을 만한 때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그때가 알맞지 않다고 판단될 땐 말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건네는 충고는 충고가 아니라 자의식의 해소에 가깝습니다. 약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에게나 약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낭비에 그치거나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진실해야 한다. 충고를 할 땐 늘 진심을 품고 거짓되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상대방을 위한다는 이유로 일부러 더 모난 소리를 하는 것도 반대로 상대방을 변호하려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실을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상대방을 위하는 건강한 충고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말투에 유념해야 한다. 충고를 할 땐 늘 부드러운 말씨로 이야기하고 거친 말투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말이란 때로는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건네는 선물과 같기에 본질만큼이나 그를 포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의 충고라고 할지라도 그를 포장하는 어휘가 저급하면 상대방은 그것을 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넷째, 필요한 말만 건넨다. 지금 상대방에게 의미 있게 다가가는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무의미한 것들은 언급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의미한 일은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이 됩니다. 그러니 정말로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충고라면 필요한 내용만 이야기하는 게 나를 위해서나 상대방을 위해서나 좋습니다. 다섯째, 인자함을 유지한다.
어떤 종류의 충고를 건네든 인자한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절대 성난 마음으로는 말하지 않습니다. 인자한 마음에서는 말하고자 하는 것 외에도 더 좋은 것들이 태어날 수 있지만 성난 마음에서는 말하고자 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들이 태어나 충고가 더는 충고가 아니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말을 꺼내놓기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목표로 했던 대화가 있다면 그 대화가 끝까지 원했던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충고도 그렇습니다. 나의 입을 떠난 충고가 상대방의 가슴에 가서 닿는 순간까지도 건강한 충고로 있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그때와 방식을 신경 써야 합니다. 바로 이런 고민들이 당신을 배울 점이 많은 어른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남의 과실에 대해서 말하기 좋아하지만 자신의 과실은 기를 쓰고 감추려 합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과 타인이 잘못한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강한 에너지를 쓸까요? 대부분은 타인이 잘못한 것에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실수와 결점을 감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결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자신의 우월감을 확보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타인의 실수나 잘못을 부각시키면서 상대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높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방어 기제입니다. 자신의 취약성을 감추고 자아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타인의 잘못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일종의 연대감을 형성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집단 내에서 한 사람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비판한다고 가정해보면 그 과정에서 비판하는 사람들끼리 일종의 연대감을 형성하거나 사회적 지위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본능적인 거라고는 하지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개선하기보다는 타인의 오류에 집중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지만 멀리 보면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막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아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실수나 결함을 인정하는 것은 자아에 대한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고 실수했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자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변명을 찾거나 잘못을 외부 요인으로 돌리고 타인의 실수에만 관심을 둔다면 나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집니다. 영원히 문제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개방하고 취약점을 인정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용기가 필요한 일은 보상이 따릅니다. 그 보상은 더 건강하고 더 성숙한 나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과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나의 과실에 집중하세요. 이것은 나이와 세대에 상관없는 것이며 본인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겉모습이 그럴듯하다고 해서 다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 뜻이 청정하고 정직해야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외형적 요소로 첫인상을 빠르게 판단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외형적인 모습에 크게 의존합니다. 많은 미디어와 대중문화는 외모, 성공, 물질 등 외형적 지표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접하는 것이 그런 거다 보니 종종 사람들의 성공과 가치 판단은 외형적인 것에 상당히 치우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점점 더 단순하게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안 그래도 세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고민까지 왕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모든 해답을 빠르고 간단하게 얻길 원합니다. 그런 이치에 어울리는 것은 외형입니다. 쉽게 보이고
쉽게 느낄 수 있으며 즉각적인 평가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간단한 해답을 원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는 현대인에게 마음이란 느리고 복잡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한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판단하는 데에는 외형적인 요소가 가장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외형적인 모습으로 알 수 있는 그 사람의 품성, 마음의 크기, 본질적인 의도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품성, 온화함, 자비, 건강한 본질 이런 것들은 다 마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외형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어떤 한 사람을 이미 좋은 사람이라고 판단 내리면 정작 중요한 마음을 잘 들여다보지 못하게 됩니다. 겉모습에 속게 됩니다. 외형과 본질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말끔하고 멋있는 사람일지라도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면 좋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척하지만 그 의도가 청정한 것이 아니라 불순한 마음이 섞여 있다면 그 역시 옳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 어떤 왕이 말을 무척 잘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백성들을 현혹시키고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을 것입니다. 왕의 모든 말과 행동은 마치 백성을 위해서 희생하는 듯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모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말은 좀 어눌하고 표현이 어색한 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왕은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혹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백성 걱정에 잠을 설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왕의 겉모습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으나 마음이 깨끗하니 결국 백성을 위한 일을 할 것입니다.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충고에 대한 5가지 철칙과 자신을 솔직하게 개방하고 취약점을 인정하는 것. 매일 반복해서 듣고 소중한 사람에게 이를 공유한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성장 속에 큰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꽃을 피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